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어제 코레일 공채가 뜨고 난 직후에 급하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무수행 계획서, 천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실 이번에 기간제 채용인데 이 좀 적어야 될 게 많다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600자 항목 5개에다가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천자 하나에다가 그리고 또 각 항목, 경력, 교육, 경험사항에 300자씩 서술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 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져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입사 지원 마지막까지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게 이 경력, 교육, 경험 각 항목당 300자를 포함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떡하니 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자문도 아니고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게 되면 5개 항목은 물론이고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는 그 항목당 300자 하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 사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즉 공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작성의 충실도를 조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정성스레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직무수행 계획서 이거 도대체 뭘 적어야 하냐라는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 많죠. 쉽게 말해서 직무수행 계획서, 내가 이 직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강점, 자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행하겠다 라는 걸 총체적으로 적으시면 되는 건데 네이버에서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직무는 각 직위마다 배당한 업무를 말한다. 즉 직급에 따라 맡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수행 계획서란 지원자가 앞으로 업무 계획을 기록한 문서이다. 자, 그러면 서식 구성 항목으로는 지원 분야, 어떤 보직명,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직급마다 맡은 일 그리고 직무를 맡게 되면 이와 동시에 이에 대한 수행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는 직원 각자에게 부여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직무 수행 계획서는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이 추후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계획인데 나의 입사 후 포부랑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직무에 있어서 포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에 입사해서 포부는요. 사실 이전에 자소서에 나오고요. 이 직무의 포부요. 직무의 포부. 이런 업무 추진에 대한 걸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천자기 때문에 900자 가까이는 작성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줄글로 쭉 쓰게 되면 사실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항목별로 이렇게 제 생각엔 400자, 450자 2개 혹은 300자 정도 해서 3개 항목 정도로 나눠서 제목 단락, 제목 단락, 제목 단락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이걸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이 직무 설명 자료죠.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능력 단위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 객실 서비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지식, 그리고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하셔야 되는 건 항공기 승무원 위주로 지금 베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차 승무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포인트들만 뽑아서 직무수행 계획서 그리고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항목을 2개보다는 3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누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직무 수행 내용을 참고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 혹은 교과 혹은 어떤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배워오고 노력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내는 뭐 어떤 지원자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부로 첫 단락을 구성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저는 필요 지식이나 필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이야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되는데 입사 후에 내가 이런 필요한 기술 혹은 이런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하겠다, 배우겠다, 이런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풀어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 직무 수행 태도 있죠. 이거 보면 어떤 입사후 포부가 되겠지만 코레일 관광개발 입사후 포부가 아니라 내가 매 승무를 하면서 어떤 태도로 직무를 수행할 건지 이런 부분을 포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 어떤 정석이 될 것 같고 300자, 300자, 300자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직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경력이 있어서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채워나가서 내 분야에서 내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 승무할 때마다 열차라는 게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코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 승무 이런 마음가짐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단락으로 한다고 하면요. 첫 번째 그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필요 지식 혹은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요.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뭐 배우고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는 부분을 한 단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승무원으로서 매 승무 어떤 역할에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객들을 모시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매 승무 시 어떤 포부 이렇게 해서 두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단락으로 하면 5대5가 아니라 사실 뭐 6대4, 뭐 7대3으로 이어져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덩어리가 크다 보면 가시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서론, 자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본론, 그래서 내가 직무 수행 계획서잖아요. 그래 이런 걸 배우겠다, 이런 지식, 스킬 쌓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겠다.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모습만큼은 늘 한결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코레일 관광개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열차 승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 설명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면 제가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객신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어려워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일단 어려워하는 게 경력, 경험, 교육 사항이에요. 이거를 이제 300자씩 적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어야 할까라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0자기 때문에 사실 뭐 제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어디에서 어떤 거래가 얼마간 했다 이런 건 다 나오니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직무로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수행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번 이런 업무, 2번 이런 업무, 3번 이런 업무. 그래서 한두 개보다는 3, 4개 정도가 좋고요. 저는 딱 3개 정도가 어떤 가독성, 가시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문장의 여유가 된다면 마지막 결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좀 객관적으로 면접관 혹은 서류를 확인하는 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NCS 기반에서 딱 체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간략하게 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고요. 어떤 곳에서 어떠한 직무를 경험하고 뭐 어떤 역량을 배웠는지, 그리고 1번, 2번, 3번으로 세부 항목 나눠주시고요.
그걸로 끝내셔도 좋고 마지막 한 문장을 또 짧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받았음, 이러한 부분을 함양할 수 있었음, 이러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자소서는 둥글고 부드럽게 쓴다면 이건 조금 딱딱하고 단어 선정도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 항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능력 단위, 그리고 대분류, 소분류 이런 거 경력, 경험, 교육사항에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게 좀 1대1 매칭이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걸 찾아서 일단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못했을 때 무조건 불합격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잘못해서 참작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점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해당 부분만요. 그러면 내가 이게 제로가 됐을 땐 사실 면접 다 끝나고 서류 검증할 때 나보다 점수가 높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사람이 합격하면서 본인은 서류 충족 미달로 어떤 탈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잘못 적는다고 해서 불합격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당 어떤 중복 건수는 인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어떤 항공 서비스를 전공했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안전과 관련된 직무, 이 교육상을 넣는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서비스인데 서비스 이 두 개를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차별점이 있는 어떤 능력이 다른 걸 넣었을 때 동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기관이라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경력과 경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근무했는데 3개월은 인턴이에요. 그러면 자, 인턴 기간은 경험사항으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경력상으로 넣는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관 내에서 같은 직무로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적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이 증명 어떻게 받죠? 너무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3년 이내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30일 이상 근무를 한 이 지원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했던 사람이죠,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요. 그걸 해주지 않을 때는 3년 안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NPS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개인 민원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근무했던 이런 항목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는 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어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검색해 보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확인해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궁금증을 대부분 풀어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간제 휴직 대체자라고 해서 좀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게,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 공백기에 일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뭐 철도 승무원이 원래 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전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커리어에서는 이만한 분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증된 공공기관 안에서 내가 정직원은 아니지만 정직원과 똑같은 근무를 하잖아요. 물론 2년 안에 계약 해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또 걱정하는 게 뭐 1년 만에 누가 와서 매칭돼서 내가 잘리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일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번 코레일 KTX에서 지난번 때 그 기간제 채용이 처음이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2년 만기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매칭 기간이 이분들과 될 확률이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정규직 채용이 뜨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 중반기쯤에는 21년도에는 정규직 채용이 반드시 뜰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판 모르고 지원하는 것보다, 경험도 해보지 않고 그냥 놓치는 것보다는 경험해보고 실패든 성공이든 받아들이고 선택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정규직 떴을 때 다시 한번 지원해서 그 왕관 열쇠 잡아보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지난번 부산 베이스, 서울 베이스에서 총 5명 정도의 기간제 그 지원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채용에 선택돼서.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궁금증 해결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신다면 제가 Q&A로 한번 영상을 쫙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관련된 부분 이전 영상 꼭 보시고요. 제가 관련된 영상들 그동안 촬영했던 것들 하나하나 다 보신다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 작성을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삭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몸이 사실 한계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받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갖는 분들은 제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